그림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화가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것, 화랑을 통해 구입하는 것, 그리고 경매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는 개인 소장품 등 어떤 물건을 경매회사의 중개를 통해 사고 파는 걸 말합니다. 이는 17세기에서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생겨난 거래 방식으로 19세기부터 미술품 경매가 성행하기 시작했고 미술품 유통과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매에서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어떤 화가의 작품이냐가 중요합니다. 독창적이고 실험 정신이 뛰어난 화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화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의 작품이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피카소의 작품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작품의 이전 소장자가 누구였는가도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장자의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을수록 작품의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유통 과정이 분명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품 자체의 미술사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미술품이 가지는 화제성도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는 각종 미디어의 패러디까지 될 정도로 대중적이고 유명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고가에 낙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술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데는 전시 기록, 작품의 질, 보관 용이성, 작품의 중요성과 당시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경매를 주도하는 회사는 1744년 설립된 소더비와 1764년에 등장한 크리스트입니다. 이들 회사가 주최한 공개 경매에서 현재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이 알제의 여인들은 낭만주의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의 알제의 여인들에서 영감을 얻어 피카소가 그린 15점의 연작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할렘의 여인들을 강렬한 색조로 표현한 입체주의 대작입니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 7,936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1,968억 1,721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구매자는 카타르 전 총리 하마드 빈 자심 빈 자베르 알산입니다. 다음으로 비싼 작품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루치안 프로이트의 세 가지 연구입니다. 베이컨이 동료 화가 루치안 프로이트를 모델로 그린 세 폭의 그림으로 세계의 시점에 따라 바라본 인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비싸게 팔린 작품은 자코메티의 실물 크기 청동상입니다. 화가 특유의 비쩍 마른 팔다리에 발만 커다란 특징을 갖춘 이 조각상은 178cm에 달합니다. 네 번째로 비싼 작품이 된 것은 뭉크의 절규입니다. 불타는 듯 강렬한 색채와 움직이는 것 같은 선, 그리고 왜곡된 인체는 좌절과 불안, 우울 같은 인간 내면의 심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싼 작품은 피카소의 누드, 녹색잎과 상반신입니다. 피카소가 연인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그린 것으로 푸른 실내의 누운 여체의 부드러운 선과 초록색 나뭇잎, 그리고 화가 자신을 상징하는 흉상 등 구성과 색채 표현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 작품은 앤디 워홀의 1963년작 실버 카 크래시, 그 다음으로 비싼 작품은 피카소의 파이프를 든 소년, 이어서 자코메티의 걷는 남자와 전차가 역대 8번째 비싼 작품과 9번째 비싼 작품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10번째 순위의 작품은 피카소의 고양이를 안고 있는 도라마르로, 이 작품까지 하면 피카소의 작품은 총 4개나 역대 순위에 들게 됩니다. 가장 명성 있는 화가다운 결과입니다. 유일하게 조각가로서 이름을 올린 자코메티도 3개의 작품이 순위에 들어 비싸게 팔리는 조각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경매를 통해 화가와 작품의 가치는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의 가격 경쟁 방식이 천문학적으로 미술품 가격을 치솟게 만들었고, 이런 고가의 미술품이 때로는 부유층의 조세 회피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명암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매제도는 숨어있던 물건을 시장에 내놓고 여러 사람이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미술품의 중요한 거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